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오늘장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또 그 중에서는 DDR5 관련주에 좀 집중하자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종목 편입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순환매가 도는 상황 속에서 한 번씩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을 좀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전망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흐름이 좀 상승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잡히고서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관련주들이 좀 반등세는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관련돼서 또 이 DDR5 관련주로 또 오늘 종목을 준비해 봤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오늘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요 회사가 이제 목표가 터치를 하게 되는데, 매수 편입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첫 번째는 물가 상승하고 무관하다. 이 사람을 좀 활용을 하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과 좀 무관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섹터로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BTS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계획을 잡게 되면서 YG라든지 혹은 뭐 SM이라든지 이런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그 소속 가수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엔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1차 목표가 터치를 좀 하게 됐는데, 저는 충분히 이제 YG엔터나 이런 연예 기획사들은 충분히 더욱더 상승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NFT라든지 혹은 뭐 메타버스, 이게 또 하나의 테마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도 가수들을 활용한 이런 지적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NFT 시장 혹은 뭐 메타버스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NFT나 메타버스 시장까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좀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저는 엔터사들이 좀 싼 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대부분 엔터사들 좋은데 YG도 뭐 블랙핑크라는 핵심적인 또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하나의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국카본 좀 볼 텐데, 오늘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카본도 역시 상승 흐름들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카본은 어떤 면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조선사들이 또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LNG 선을 또 잘하게 됩니다. LNG 운반선에 이런 걸 잘하게 되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저온에서 이제 배에 실어서 지금 와야 되기 때문에 이 LNG 선 안에 본행제라는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 가장 잘하는 게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올라가면 이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은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최근 시세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카본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으면서 향후 조선업이 좀 계속 호조를 좀 보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제가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그대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두산중공업 한번 좀 볼 텐데, 자, 두산중공업은 최근 굉장히 좀 큰 시세를 좀 뽑아내고 나서 제가 이 종목을 뭐 편입하고 하루 만에 엄청난 시세가 나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현재까지도 크게 빠지지 않고 여전히 탄탄하게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비교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주들은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프랑스 이제 송전공사에서 얘기가,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이제 원전을 많이 지어야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프랑스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지금 이유가 뭐 유럽 쪽에서 원전을 계속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일부 좀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뭐 이런 증거로, 뭐 자료로서 아마 보고서가 출간된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이런 원전 관련된 수요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에서 또 원전 관련돼서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두산중공업은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종목도 꾸준하게 지금 뭐 1차 목표가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상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는 오늘 이렇게 세 종목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번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데 현재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가는 25,300원이에요. 25,300원에 영어로 IS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ISC라는 회사를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 역시 반도체 관련 주면서 DDR5 수혜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보이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담도 크게 없는 상태에서 이 DDR5 관련된 또 재료까지 지금 또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을 한 번씩 좀 큰 시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어떤 DDR5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지는 제가 요 자료를 좀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자료를 좀 보시면은 오늘의 종목은 이제 ISC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사업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제 후공정에서 사용이 많이 되는 건데 이제 후공정에서 이제 반도체를 테스트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여기 안에 집어 넣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케이스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ISC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존에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용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비메모리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향후 비메모리나 DDR5 메모리 쪽에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이제 비메모리 쪽이 지금 소켓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익이 좀 등락하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ISC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1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나 이익 이런 식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비메모리 쪽에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비메모리 쪽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현재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좀 보더라도 비메모리 쪽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65%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만큼 이쪽에서 시장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시스템 반도체 우리 흔히 이제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는 좋은 상황인데 공급이 오히려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커지면서 이 ISC도 계속 꾸준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거래를 또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기존에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쪽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테스트 물량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물량들을 늘리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 테스트에 필요한 소켓의 수요도 꾸준히 같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다른 반도체 업체랑은 다르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뭐 등락 없이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주가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DDR5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인텔에서 이제 지금 차세대 이제 그 CPU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엘더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인텔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공개 예정인 이런 CPU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DDR5가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CPU가 DDR5를 지원하는 CPU가 없었기 때문에 확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게 오늘 밤에 인텔에서 오늘 밤에 요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공개를 하고 출시는 이제 11월 4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개되고 나면은 DDR5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많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ISC도 마찬가지로 DDR5를 테스트하는 그 소켓까지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 화면은
보시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 쪽 이제 출장을 11월 달에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파운드리 쪽 그 미국 투자 관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의 파운드리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이슈가 되면서 또 파운드리 관련된 혹은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출장을 하게 되면서 이 11월 달에 ISC도 비메모리 쪽에 이제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관련해서 수혜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반도체 종목들 이제 네. 뭐랄까 좀 전체적으로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되게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옛날에 어떤 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한 좀 어떤 조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삼성전자가 뭐 올라가야 된다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그중에서 DDR5 관련주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사실 반도체가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을 뭐 잡아간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별화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려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해서 지금 수익률을 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다 DDR5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 관련주들이 훨씬 더 먼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인텔에서 또 이제 CPU를 또 새롭게 공개하기 때문에 이 관련 모멘텀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하나의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27,3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9,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